6월은 호국보훈의 달,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달. 그런데 누구를 위한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란 말입니까? 또 어떻게 기억하고 기념해야 하죠?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와 그들의 연결고리, 너와 나의 연결고리. MZ세대와 보훈의 연결고리. 궁금하면 호국보훈의 달 특집 국방 포커스. 국방 포커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늘은 최근 사회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대죠. MZ세대에게 어떤 메시지와 방향을 제시해줘야 할지 함께 논의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이 MZ세대는요, 1980년 초부터 2000년 초에 출생한 이 밀리니언 세대고요. 그리고 90년 중반, 2000년 초반 출생한 사람이 이 Z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나와주신 분들을 보니까 MZ세대, 새마을 운동 세대의 느낌이 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아유, 영재 씨 모르는 소리입니다. 네네. 이분들 외모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이 마음 많은 28 청춘, 이 MZ세대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속 시원하게 팩트체크와 과제를 제시할 분들을 얼른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고귀한 희생, 가슴 깊이 새깁시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보훈청 보훈과장 이재섭입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보답하는 나라. 안녕하십니까. 한국보훈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청주대학교 교수 유호근입니다.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책임보훈. 안녕하십니까. 당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성시경 교수입니다. 네, 어느덧 6월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우리 국방개구맨님, 네네. 왜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인지 당연히 아시겠죠? 교수님, 이런 질문 조금 서운합니다. 제가 명색이 국방개그맨 아닙니까? 바로 6.25 전쟁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날을 기억하라고 해서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한 거 아닙니까? 맞죠, 우리 교수님? 정확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6월 1일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6월 1일이요? 6월 1일 뭐죠? 손 없는 날인가요? 죄송합니다. 예, 무슨 날입니까? 네, 정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의병의 날입니다. 네, 의병의 날은 홍위 장군 곽재우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킨 바로 그 날인데 음력으로 치면 4월 22일이죠. 그래서 그날을 양력으로 환산을 해서 6월 1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6월 1일을 의병의 날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뭐 저보다 우리 MZ세대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뒤에 MZ세대가 보고 있다. 보이시죠? 네. 네,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한 이유는 6월 달에 그 호국보훈과 관련된 그런 기념 날들이 많이 있습니다.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 있죠. 6월 6일은 현충일이 있습니다. 지난해 국경일로 지정된 6월 10일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6월 25일 한국전쟁 기념일이죠. 그리고 이제 6월 29일 날 제2연평해전 추념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호국보훈의 달로 명명한 이유는 이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고 우리의 국가 공동체가 영속성을 갖는다는 메시지를 우리 국민들한테 주기 위해서 이 달을 이렇게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로 명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잘 하셨네요. 저 6월 달을 맞아요.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이 호국보훈의 달 추념식에 이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죠. 순국, 선열, 호국, 영령. 이게 한자어로 해서 MZ세대들은 특히 헷갈릴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일지요? 네. 과장님, MZ세대에 맞게 콕콕 짚어주셔야 됩니다. 네,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네, 어려워요. 예, 그 순국 선열이란 말은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먼저 순국하신 열사라는 뜻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 이민족에게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투쟁을 벌이다가 그리고 순국하신 그런 분들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호국 영령이라는 말은 그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명예로운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래서 그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에 나가서 그 적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희생되신 분들을 의미합니다. 자,
자, 그러면은 6.25 전쟁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을 호국 영령이라고 칭하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당군 왕검은요? 좀 멀리 가셨네요. 네, 아주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네. 아, 그렇다면 도시락 폭탄을 던진 윤목일 의사는요? 네, 순국 선열입니다. 아, 네. 맞아요 또? 네. 자, 그러면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는요? 네, 순국 선열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면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이순신 제독님은요? 아쉽지만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예. 야, 과장님 너무 헷갈려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맞다 아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알려주십시오. 이 기준은 저희가 이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정하는 순국 선열이란 그 일제의 국권 침탈이 있었던 1895년 전후부터 1945년 광복 이전까지 일제의 국권 침탈에 반대하거나 또 독립운동을 위해서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신 분들로서 그 정부에서 건국 훈장이나 건국 포장 또 대통령 표창 등의 서훈을 받으신 분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 중 안타깝게 다치거나 목숨을 잃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았지만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 지금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죠? 아닙니다. 예, 아니에요? 당연히 예우와 지원을 해드리죠.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군인이나 경찰, 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 또 국민의 재산과 생명보호와 직접적인 그 직무 수행이나 교육 훈련 중에 상의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공상군경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고 또 안타깝게 돌아가신 그 순직 군경인 경우에는 수권자인 가족분들에게 예우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조금 알 것 같은데 과장님. 근데 이제 방송을 보는 MZ 세대들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나도 국가 유공자의 가족이 아닐까 궁금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에게 전화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뭐 특별히 국방 개그맨님은 저한테 하셔도 되는데 그래요? 네. 네. 우선은 네네. 그 가까운 지방보훈관서로 문의하시거나 저희 국가보훈처 대표번호 1577-0606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1577-0606.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또 두 분 교수님께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한 어떤 명확한 걸 개념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것들은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계승해야 되느냐도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보훈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유 교수님 보훈의 의의, 뭐 중요성 이런 거 강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자, 우리 국민들하고 MZ 세대가 보고 있습니다. 알기 쉽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를 거쳤죠. 만약에 일제 강점기에서 우리가 독립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 가지 사례를 더 들겠습니다. 6.25 한국 전쟁을 우리가 겪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 우리가 그 전쟁에 패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네,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들면 시리아 난민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가 없어서 말하자면 여러 나라를 떠돌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자, 보훈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국권을 상실하는데 그것을 극복해내고 전쟁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지키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훈 선진국이 진정한 선진국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훈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또 중요한 요거 하나 가슴에 되새겨야 될 것 같아요. 보훈 선진국, 정말 진정한 선진국이다,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과장님, 올해가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60년 전에 국가보훈처가 도대체 어떤 계기로 생겨나게 됐는지, 이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훈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훈 행정을 시작한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네. 1961년 군사 원호척으로 이제 처음 출범할 당시에는
전 사상자에 대한 구호와 또 물질적 보상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춰줬거든요. 그러다가 1985년 보훈의 개념이 바뀌면서 그 물질적 보상에서 더 나아가서 체계적인 그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체계적인 보상 시스템 구축과 또 예우 정책 마련, 또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그 보훈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맞게 역할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고령 보훈 가족을 위해서 노후복지 지원이라든지 또 미래 세대들에 대해서 보훈 정신 함양 사업, 그리고 유엔 참전국들에 대한 그런 국제보훈 외교 등 이런 그 다양한 부분에서 지금 외연을 확장 중이거든요. 네. 저희 보훈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 물질적인 보상에서 나아가서 국가 유공자의 네. 명예를 높이는 이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점점 변해가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준 것 외에도 일반인은 어떻게 보훈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이 보훈 의식을 함양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네, 그 보훈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이 사회적 자본의 하나의 형태로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서 이 강대국들은 이 사회적 자본이 좀 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훈 의식은 공동체 의식의 하나로서 사회적 자본의 하나의 형태를 보고요. 특히 이제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보상한다. 이 개념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사전적으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 의식을 함양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기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체 의식, 보훈 의식이 커지면은 사회적 자본도 커지고 국가가 좀 더 강해지고 우리 공동체가 좀 더 부유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네. 과장님, 제가 학창 시절에는 호국 보훈의 달이 되면 학교에서 대대적으로 백일장도 하고 사생대회도 그래요. 하고 저도 그랬어요. 그랬었죠. 예. 맞아요. 그리고 게다가 평소 수업 시간에도 뭐 호국 안보 관련 교육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는 것 많이 같아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 MZ 세대들은 나라 사랑, 보훈의 중요성을 어떻게 접하게 되는 건지요? 이 서울 보훈청에서도 이런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저희도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예전에 했던 백일장이나 사생대회 이런 거를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요즘 세대들은 그 TV나 라디오나 또 신문 매체보다는 유튜브를 활용하거나 또 뭐 노래 등 대중문화 이런 수단을 통해서 소통하고 또 지식을 습득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저희 이게 사실 나라 사랑이나 애국 보훈 의식 같은 게 이게 강요하거나 또 주입하는 것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 서울지방보훈청에서도 유명 유튜브 크리에이터와 같이 협업해서 나라 사랑의 중요성과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그 허팝의 서대문 형무소 방탈출 영상을 통해서 서대문 형무소를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예, 그리고 그 입짧은 햇님의 유엔 참전국 22개국 음식 먹방을 통해서 그 참전국의 감사의 마음 전달하는 것. 또 쯔양과 국가유공자 유족 식당에서 6.25 관련된 이야기 듣기. 뭐 이렇게 이런 그 예시들을 통해서 MZ 세대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가 나라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이 조회수도 200만 회 이상 지금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고 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좀 더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서울지방보훈청 유튜브에는 이런 그 MZ 세대들이 볼 수 있는 유익한 나라 사랑 콘텐츠가 많이 게재돼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잘하셨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 부모의 희생과 사랑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가 효도를 다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죠.
정말 하고 싶지만 이게 잘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저 교수님, 과장님들. 그죠? 그래서 일면식도 없는 분들에게 이게 저 기억하고 감사한다.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MZ세대 20, 30대들은 어떤 보온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성향이 어떨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온의식 수준 정도를 교수님이 좀 연구하신 거죠? 네. 네,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2000년대 초반부터서 국가보훈처에서는 이 국민 보훈 지수를 조사를 해서 예. 발표를 해왔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가 2017년도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렇게 60대 이상에서는 높게 나타나고 20, 30대에서는 이렇게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에서는 이 지수가 81.6인데 비해서 10대와 20대에서는 네. 76.5였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MZ 세대에 있어서는 이 보험과 관련된 인식의 정도가 좀 낮게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2019년도 이렇게 연구 논문을 보자면은 대학생들이 이 보온에 대해서 또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요. 지금 현재 국가 정부가 펼치고 있는 이 보온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보온 지수는 낮음에도 네. 또 보온의 이 정도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국가와 정부가 그다음에 사회가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측면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설명 들어보니까 고령층일수록 이제 그 나라 사랑 지수는 높아요, 비교적. 그리고 이제 MZ 세대일수록 이제 나라 사랑 지수는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유 교수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려면 이제 MZ 세대가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MZ 세대는 좀 개인적인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개인의 행복을 추구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경험에 대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실용적인 성향, 또 공정의 가치 이런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보훈과 연관을 시킨다면 우리 말하자면 부모님 세대나 그 위의 세대들은 우리가 국가적인 노란의 위기를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했잖아요. 네. 한국 전쟁, 6.25 전쟁을 경험을 했고 또 이제 베트남 전쟁도 뭐 우리가 참전도 했고 또 그에 따른 안보의 불안이나 위기를 경험을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것을 지키고 막고 이것을 앞으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을 가졌고 그것이 이제 보훈 의식으로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MZ 세대는 사실은 그런 경험, 직간접적인 경험이 이제 적기 때문에 조금 보훈 의식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고 좀 낮은 그런 성향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삼포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분들은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고 스펙도 뛰어나지만 그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것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과연 그분들이 잘 살고 공정하고 그분들이 편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사회를 만드는 거 이것이 또 중요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공동체를 지켜내야 되겠다. 이 공동체를 우리가 계속 보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을 이제 나라 사랑 지수가 좀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MZ 세대의 성향을 잘 활용해서 또 보온 의식 함양하기 위한 컨텐츠 개발을 한다면 또 MZ 세대들이 또 이렇게 흡수력이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온 의식 지수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이 MZ 세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자기 중심적 성향이 강합니다. 특히 이제 소비에서 보면은 이렇게 요즘 이야기하는 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개성, 이게 독특함 이런 것들이 좀 앞서는데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온 지수라든가 이렇게 지금 현재 낮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MZ 세대가 또 갖고 있는 이 다른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보면은 지금 그 개인 중심적인 사고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 윤리 의식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에 대한 관심이라든가 이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이 사회적인 가치들하고 연결되어 있는 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MZ 세대가 공동체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 것이죠.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MZ 세대에는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지향성이 또 같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 보온 지수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세대가 공감하는 제도 마련, 이거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요즘 애들 버릇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동서공을 막론하고 젊은 세대들은 다소 미숙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정책적인 보완으로 아우를 수 있을지 저는 이거 궁금합니다. 아유, 국방 개그맨님, 보훈 정책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뒷받침돼야 하거든요. 네. 예, 외국에 가면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정말입니까? 네, 다른 것도 과장님, 많죠. 뭐 좋은 게 있습니까? 지금 뭐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럴 때 뭐다? 아, 좋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군. 지식 포커스. 안녕하십니까.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오늘의 포커스는 전쟁의 역사로 점철된 지난날, 그리고 그 역사 속에 수많은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을 잊지 않고 기리는 보훈. 과연 세계의 보훈 문화는 어떨지 먼 나라 이웃 나라로 떠나는 보훈 탐방 지금 출발합니다. 수많은 전쟁 역사를 가진 나라 미국. 미국도 우리나라의 현충일처럼 보훈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정해놓은 날이 있습니다.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 메모리얼 데이. 나라를 위해 싸우다 목숨을 잃은 모든 전사자를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날. 그렇다면 왜 하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 원래 메모리얼 데이의 기원은 미국 남북 전쟁 당시에 사망한 군인들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남북 전쟁 당시 전투가 없었던 하루 5월 30일을 기념한 것. 이후 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남북 전쟁뿐 아니라 전쟁 중 사망한 모든 전사자를 추모하는 날로 바뀌었고, 매년 5월 마지막 주 월요일로 지정, 많은 행사들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들 가운데 눈에 띄는 이건? 오토바이 폭주죠? 메모리얼 데이에 항상 등장하는 오토바이 퍼레이드, 이름하여 롤링 투 리멤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이들을 기리고 퇴역 군인과 상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이 퍼레이드가 시작된 것은 1987년. 4명의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이 전쟁 포로들과 실종자들을 추억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워싱턴 DC에 등장하면서부터였다고. 지금은 참전 용사나 퇴역 군인뿐 아니라 누구나 참여하는 국민적 행사가 됐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전사자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던 나라, 영국. 영국의 현충일은 매년 11월 11일 리멤버런스 데이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휴전일인 1918년 11월 11일을 기념해 제정한 날. 리멤버런스 데이가 있는 11월이 되면 영국에는 만개하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종이로 만든 양귀비꽃. 군인들의 희생과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국민 모두가 종이로 만든 양귀비꽃을 가슴에 달고 생활하는 영국. 그렇다면 수많은 꽃 중 왜 하필 양귀비? 이유인즉 양귀비꽃은 전쟁터 같은 황무지에서도 유난히 잘 자라는 꽃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사한 전후의 장례 때 군인들이 주로 사용한 것에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세대 불문, 장소 불문, 양귀비꽃으로 기억하는 모습, 영국인들의 보훈정신이었습니다. 와우!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의 전사자를 기리기 위해 개선문을 세운 나라, 프랑스. 프랑스 파리 샤를드골 광장 한복판에 위치한 이 거대한 개선문 아래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무명용사 묘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라면 섭섭한 말씀.
개선문 아래엔 추모의 불꽃이라는 이름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이 1년 365일 24시간 타오르며 이곳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1차 세계대전을 비롯해 프랑스가 치른 모든 전쟁에서 전사한 호국 영령의 넋을 추모하고 그들의 애국심을 본받자는 깊은 뜻이 담긴 불빛입니다. 프랑스 국민들의 보온 정신이 담긴 이 불꽃은 외국인들도 즐겨 찾는 관광 명소가 되어 시민은 물론 세계에서 온 관광객까지 모두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둔 것. 이거 특급 칭찬이야. 호국 보훈을 위해 공휴일을 지정하고 다양한 행사들로 가득 채우며 기념하는 것. 그야말로 만국이 공통.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존경과 감사함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나라를 지키는 군인에 대한 예우일 것입니다. 그동안 보호하면 너무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벤치 마케팅 할 게 있으면 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과장님, 이 보훈의 달 폐지해야 됩니다. 1년 365일 보훈의 날로 정해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국제보훈 워크숍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 세계 그 보훈 제도나 또 정책 비전 등을 교류하면서 지금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MZ세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확한 지시나 이 설명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G세대를 가르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이 옆에 계시는 윤 교수님인데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요즘 뭐 이제 비대면 강의가 좀 지속돼서 조금 아쉬움은 있는데 지금 그 MZ 세대들은 지금 뭐 이렇게 비슷한 트렌드가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인 그 학습을 좋아하고 단조로움 싫어하더라고요. 단조로움. 그런데 중요한 건 뭐 이렇게 설명할 때 설명만 끝나면 안 돼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토론 어떤 기회를 많이 주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의식 함양할 때도 서로 이렇게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개발해서 참여할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보훈의식 함량을 위해서도 보훈의 중요성과 이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교수님? 네,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경제적인 가치로 해서 이렇게 서로가 공유하는 것이 어떨까요? 네. 교수님, 잠깐만요. 아무리 뭐 자본주의 시대지만 그게 가능합니까? 방송이라고 오버하시면 안 돼요. 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이제 경제적인 가치로 이렇게 환산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각각의 가치들을 서로 간에 비교하기 위해서 이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2015년도에 국가보훈처하고 이렇게 같이 한 연구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국가보훈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 이렇게 추정하는 연구였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보훈 의식이 높아진다라고 해서 바로 이렇게 경제적 가치가 높아진다.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일정한 상황에서 특히 재난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라든지 혹은 외세가 침략하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 이 사회 갈등이 줄어들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로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일정한 과정과 상황 속에서 이 국가 보훈의 가치를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게 해봤더니 국가 보훈 의식이 높아지면은 사회 갈등의 가능성이 낮아지고 그 다음에 경제 발전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러 국가들과 비교 연구를 해가면서 저희들이 네. 좀 파악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숫자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네. 보훈 의식이 1% 높아지면은 사회 갈등 요인이 1.59%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잠재적으로 0.98%의 경제 성장 증가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국가 보훈 그러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가격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이 가치를 추정을 해봤더니 가구당 약 한 6만 3천 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면은 약 총 1조 1,090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또 파악이 되어졌습니다. 네. 이 보훈이라는 게 대상자에게 보상을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결집시키는 그런 뭐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추정치지만 1조가 넘는 금액. 교수님, 생각보다 액수가 굉장히 큰데 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도출이 된 건지 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 교수님, 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줘야 되고. 자, 국가보훈과 수입 그리고 취업 이게 어떤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들이 한 연구를 보면은 이 국가 간의 이게 보훈 의식, 그 다음에 사회 갈등, 그 다음에 경제 성장 간의 관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보훈 의식이 선진화된 나라들이 사회 갈등의 요인들이 적고, 네.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의 토대가 더 잘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봤더니 아까도 이야기 드렸듯이 보훈 의식이 1% 높아지면은 사회 갈등 요인이 1.59%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은 약 한 11조 9천억 원의 경제 성장이 더 가능하다. 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전제, 가정이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이 국가보훈처가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여러 보훈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렇게 보훈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산업 연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산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가치 창출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취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봤는데요. 네. 이것을 보니까는 지난 2015년도에 국가보훈처가 약 한 4조 4천억 원의 예산을 썼는데 이를 통해서 12조 4,685억 원의 가치가 더 창출이 되어지고 있고, 예. 그 다음에 7만 230명의 이렇게 취업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또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연구는 이렇게 중복 효과가 있고 이렇게 추정치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 국가 보훈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 경제적인 가치가 이렇게 창출되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말 보훈과 관련해서 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됩니다.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민문관계론을 가르치는데 첫 주와 둘째 주의 주제가 바로 보훈의식 함양이거든요. 근데 여태까지 이런 보훈의 경제적 가치는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는데 교수님 논문을 좀 참고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보훈의 효과, 경제적 측면 말고도 어떤 효과가 있을지 다른 면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교수님.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아주 잘된 정상회담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것이었을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우리나라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랠프 퍼켓 주니어라고는 한국전 참전 용사, 90세가 넘으신 네. 한국전 참전 용사에게 명예훈장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훈장이죠. 명예훈장을 수여하면서 대통령과 함께 또 우리 대통령이 이제 무릎 꿇고 네. 그분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부통령을 맡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있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자기 백악관 집무실에다가 누구 사진을 놓고 있냐면 아버님. 자기 아버지. 네. 그렇죠. 네, 아버지가 누구시냐? 한국전 참전 용사하고 연천에서 폭샤필 전투에서 아주 무공을 세우셔가지고 우리나라 동성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에드워드 펜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아버님이시죠. 근데 그분 사진을 백악관 집무실에 놓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최고 지도자들하고 우리의 지도자들이 만남을 통해서 한미 동맹 또 우리의 외교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큰 힘이 될 수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한국전 참전을 했던 나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의 도움을 잊지 않고 소위 이제 은혜를 갚는 네. 그런 보훈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이죠. 뭐 그분들 초청해서 재방한 사업을 갖는다든지 또 후손들을 할 때 장학금 지급도 해주고 또 우리나라 이제 여러 가지 협력과 이런 것을 거기에 연계시켜서 우리가 도움을 주고 있죠.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또 한국 전쟁 참전국들한테 우리가 마스크를 지원해가지고 그분들이 네. 엄청 감사하게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지만 아까 성 교수님 말씀하신 그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는 국가 간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큰 가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교수님 두 분 때문에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갖고 제 보훈 의식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진짜 쭉쭉 올라왔어요. 자, 근데 이렇게 좋으신 말씀을 저희가 방송에서 맨날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MZ세대들의 보훈 의식 어떻게 함양하면 좋을까요? 요새 이제 유아독전이라는 말이 좀 있어요. 유아독전이 뭐냐? 유튜브로 이제 MZ 세대들은 모든 걸 검색하기 때문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훈을 생활 속에서 익히고 느낄 수 있게끔 또 이제 어린 세대들한테는 이제 뭐 동화나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그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가 살기 좋은 나라, 공정한 나라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그분들이 스스로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지켜야지, 네. 우리가 잘 보존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도 박수 네. 칠 있으시죠? 네,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위기이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큰 위기라고 이렇게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 공동체의 이런 이렇게 위기 극복에 있어서 더 먼저 그 다음에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헌신, 이 희생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을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국가를 이렇게 지켜내는 그러한 헌신과 희생에 대한 보상과 아울러서도 저는 같이 간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러한 이렇게 공동체 국가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외세 침략, 그러니까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적인 위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재난 이런 것들이 같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상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전 국민적으로 이렇게 합의하고 같이 해 나가는 것이 실제 MZ 세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MZ 세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주도성이 강하고 네. 자기의 특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미래 불안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특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 상황의 극복과 함께 이게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그 군대 특히 이게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 갈수록 이 젊은 세대들의 이 보훈 의식은 더 이렇게 높아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직업상에 해외 취재를 자주 다니는 편인데요. 네. 이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훈이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길 이름이 뭐 한국 전쟁 기념도로, 뭐 건물 이름이 무슨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의 이름. 심지어 제가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 갔을 때 그 군 기지 안에 길 이름이 디즈니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디즈니랜드에서 왔나 했더니 전사한 디즈니 상병인가 그 이름을 예. 따서 모든 사람들이 그럼 그 길을 다니면서 기억할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령화돼 가고 있는 이 보훈 가족들과 MZ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요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MZ 세대가 저희 같은 40, 50대 꼰대는 안 좋아요. 싫어합니다. 네, 하지만 저희 윗세대 70, 80 이 할매, 할배, 쿨한 할매, 할배 세대한테는 열광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로 윤여정 선생님 그리고 밀라노나의 이 장명숙 선생님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박말래 할머니까지 정말 요새 시니어 열풍이거든요. 맞습니다. 또 최근에 말이죠. 이른의 발레를 배우는 노인과 23 청년의 케미를 보여주는 드라마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다 보셨습니까? 어떻게? 저는 재밌게 봤어요. 보시죠. 예, 우리 예. 과장님 보셨습니까? 예, 저는 사실 그 MZ 세대들이 무조건 이제 나이 든 세대들을 배척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세대들도 꼰대가 아닌 멋진 어른들에게는 무한한 관심과 존경을 표하거든요. 아마도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MZ 세대들이 소위 힙하다고 표현하는 그런 멋있음이 바로 독립운동, 용기와 정의를 실천했던 독립운동이나 또 6.25 전쟁 때 전쟁 영웅들의 그런 행동과 가치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국가 유공자분들이 꼰대가 아닌 멋진 어른임을 보여주고 또 세대와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저희 보훈처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네. 네, 저도 꼰대가 안 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들한테 또 MZ 세대들한테 어떻게 비칠지는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꼰대라는 말을 늘 의식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윤여정 배운 말씀을 하셨는데 뭐 윤며들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네네 무슨 뭐 할매니얼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이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청년들한테 또 MZ 세대들한테 녹아 들어가는 것이죠. 내 말이 이러니까 니네 따라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가볍게 편하게 얘기하는데 젊은 세대들이 그것에 공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보훈과 연관을 시킨다면 우리 할매, 할배 그 참전 용사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과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든지 좋다. 그분들이 이제 상황을 재미있게 옛날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젊은 세대가 공감하는 이런 그 어떤 뭐 강연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을 좀 고민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네, 과장님이 막,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다, 막, 지금 그러고 네,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그 MZ세대의 그 특징을 몇 가지 설명했잖아요. 뭐, 자기 주도적 학습 세다, 그 다음에 주입식 싫어한다. 결국은 소탕하고 이제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난 세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물건을 살 때도 본인이 다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댓글로 의견을 받고 이 언박싱 리뷰 다 보고 그리고 결정하잖아요. 그러니까 MZ세대한테 배울 것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가보훈처의 이 키워드를 보니까 역시 소통과 공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보훈처에서는 어떤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MZ세대와 어떻게 소통 공감하실 예정이신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MZ 세대들하고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지금 준비 중인데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는 1952 리멤버 올림픽입니다. 예, 이 행사의 취지는 1952년 6.25 전쟁 당시에 그 헬싱키에서 올림픽이 개최됐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참가했던 6개 종목을 국민들과 온오프라인으로 이제 재현하는 방식으로 6.25 전쟁과 전쟁 영웅들을 한번 기억해보자. 라는 취지로 기획하게 됐습니다. 네.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네. 예, 마라톤하고 사이클은 온오프라인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요. 나머지 네 개의 종목에 대해서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마라톤 황용조 선수와 6.25 전쟁 때 춘천 전적지구기를 같이 걸어본다든지 네. 또 사이클 공효석 선수와 한강 방어선 전투기를 라이딩할 예정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네. 지금 오프라인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저희 서울지방보훈청 유튜브에 온라인 실시간 중계를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4개의 종목에 대해서도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개성을 담아서 나라 사랑의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과장님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계십니다. 네,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서 많은 MZ세대들이 또 공감하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가 또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교수님, 이렇게 이제 보훈처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고 특별히 또 창설 6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다양한 행사를 어떻게 교수님은 보고 계시고 특별히 MZ세대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훈 행사 이런 거는 꼭 해주면 어떻겠냐는 뭐 제안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오늘 중요한 날 아닙니까? 네. 네. 지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그 지금 행사 내용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것 같고 저도 좀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흥미롭게 보여지는 행사들이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이 웹툰을 제작을 했는데 그 웹툰이 뭐냐면 그 대구에서 6.25 전쟁에 그 말하자면 그 학도병으로 참전한 그 분들이 누구냐. 그 당시에 이 야구부 선수들. 그래서 야구 방망이와 글러브 대신에 총을 들고 이제 학도병으로 참전한 그 야구부의 이야기를 다룬 웹툰을 제작해서 네. 그거를 이제 이것을 이렇게 설파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한번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을 초청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 같은 것은 굉장히 재미있고 인상적인 것들인 것 같고 또 뭐 무슨 학교로 찾아가서 이 말하자면 온라인 골든벨을 이제 행하는 이제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은 지금 호국보훈의 달에 하는 행사로서 굉장히 그 흥미로운 것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말하자면 이제 젊은 세대와 호흡할 수 있는 이것을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호국이나 보훈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사례로 만들고 동화로 만들 수도 있고 예. 이야기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좋은 좋은 아이디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결국은 세대를 아울릴 수 있어야 되고요. MZ세대 눈높이를 좀 맞춘 또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또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꾸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눈빛을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MZ세대의 보훈의식 함양을 위해서 다양한 또 교육과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는데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제 호국보훈의 달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또 잘 보내야 되는데 조언과 당부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수님 먼저 해주시죠, 유 교수님. 네, 우리가 이제 앞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연장선상에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없는 현재가 없고 또 현재 없는 미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과거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을 다하신 그런 선열들, 전몰 장병들에 대한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마치 집에서 오늘을 있게 해준 부모님, 조부모님, 또 그 후에 조상님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갖듯이 사실은 효도를 잘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고 또 가와만서성이라는 맛이 있듯이 거기에서 자라난 우리 MZ세대들도 훌륭한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그것이 내가 사는 동네를 지키고 내 나라를 지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일상의 편안함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공짜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네. 이거는 선배들의 노력, 우리 선배들의 노력의 결과로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 교수님. 네, 그 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국가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보상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네. 예, 보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보상을 하는 것과 아울러서 그들이 어떠한 희생과 헌신을 했는지 이것을 기억하는 것인데요. 특히 MZ세대는 이러한 그 기억에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MZ세대는 단순히 개인화된 하나의 이렇게 독특한 세대이지만 이들도 사회와 공동체에 대해서
같이 느끼고 특히 공정함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특히 보훈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는 정당하고 공정하게 우리는 보상을 하고 기억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MZ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보훈에 대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혹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찾아 나가는 것이 호국 보훈의 달에 있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훈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인 갈등 요인도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사회적 자본을 키워나가는 것이 네. 궁극적인 우리의 보훈과 관련된 우리의 임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장님 마무리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네. 말씀들 많이 하셔가지고요. 정부에서 지금 6월 한 달을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서 기념을 하고 있는데 6월 한 달에 그치는 이벤트가 아니라 1년 12달 365일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감사하고 추모하는 그런 분위기가 국민들 그 생활 속에 특히 MZ세대들의 생활 속에 깃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예.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 국방 포커스 시그니처 요점 정리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그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한 줄로 한마디로 딱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유 교수님부터 보훈 의식은 땡땡땡이다. 백신이다. 백실이다. 네. 좋습니다. 우리 송 교수님 네, 보훈 의식은 리스펙트다. 리스펙트다. 자, 마지막 우리 과장님 보훈 의식은 와이파이다. 와이파이다. 요것만 한번 좀 들어볼게요. 그럴까요? 네. 보이지는 않지만 세대 간 소통하고 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네. 뜻깊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보훈의 의미를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특히 또 우리 MZ세대의 특성도 분석해봤고요. 그들에게 어울리는 그들이 지켜낼 만한 그런 보훈의식 함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는데요. 보훈은 역시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고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공동체가 꼭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공동의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 바로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코로나19를 뚫고 모두가 모였습니다. 반갑습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모두 모이다뇨.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노노노노 당연히 화상으로 만났죠. 캄보디아, 인미, 라오스, 말년,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미얀마, 필리핀, 아세안 10개국. 플러스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호주, 뉴질랜드, 인도 8개국이 함께한 제8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한라오스 국방협력 MOU 체결까지 뜻깊은 자리 주요 성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궁금하면 국방 포커스! 본방사수!